만약에 뭐 컴퓨터를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요? 500. 그 다음에 500이 아니구나. 600으로 할게요. 6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3년. 그 다음에 정률은 50%. 그 다음에 잠깐 뭐뭐 있어야지. 취득원가. 잔존 가치는 빵으로 할게요. 잔존 가치는 얼마요? 0. 그래서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무슨 법이요? 연수학계법. 총 3년치씩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연수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요거 가지고 3년치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존 가치는 0으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액법. 근데 정액법은 공식만 아시면 거기에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0 주고 사고 잔존 가치 없고 내용 연수 몇 년이요? 3년. 그럼 얼마 나와요? 200. 그래서 1차도 200, 2차도 200, 3차도 얼마요? 2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정률법이 제일 잘 나와요. 왜 정률법이 제일 잘 나오냐면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셔야만, 공식만 안다 그래서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요 감가상각 노객을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은 정률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연수학계법 나오고, 그 다음에 정액법을 제일 잘 풀기는 하세요. 왜냐면 정액법이 가장 쉬우니까. 그래서 취득원가가 아까 600이었고요. 처음에는 감가상각노객 없죠. 그 다음에 정률 아까 몇 프로였어요? 50%. 그러면 300 나옵니다. 1차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취득원가가 6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요? 50% 해서 150 나와요. 요게 2차. 그 다음에 3차는 600에서 450.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여기에다 150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여기에다 50%에서 75만원. 요게 3차.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가 아까 600이었고 잔존가치 없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은 지금 3년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몇이요? 3 분의 얼마예요? 3 하면 얼마 나와요? 300. 요게 1차. 그 다음에 600 빼기 0 곱하기 1, 2, 3 더하면 6이죠. 6분의 2니까 얼마요? 200. 요게 몇 차요? 2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600 빼기 0 곱하기 6분의 몇이요? 1 해서 얼마 나와요? 100만원. 요게 몇 차요? 3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은요, 152페이지 무형자산. 그래서 보시면 152페이지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무형은 형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태가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형태가 있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형태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단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영업에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무형자산은 아마 암기 쪽으로 일단 시험 볼 때는 할 거고요. 일단 적어 드리고 설명하고 교재 볼게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돼요. 무슨 가능이요? 식별 가능. 식별의 뜻이 뭐죠? 따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회사와 따로따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팔 수 있는 거여야 돼요. 회사와 별도로. 그래서 무형자산 중에 특허권도 있거든요. 과거에 아마 이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시는 분이 좀 더 많더라고요. 과거에 SBS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발명 관련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중소기업 사장님 5명 정도 되는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 이 특허권을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뭐해라? 팔아라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판매할 수 있는 거, 요게 식별 가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라는 건 영업이라는 게 잘 돼야 좋은 회사죠. 영업이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난 저기 회사 하나 있잖아요. 남양유업이라고. 네, 남양유업이 지금 2개가 난리 났어요. 하나는 저거 코로나 관련돼서 불가리스인가요?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상실험을 안 하고 발표했죠. 임상실험 안 하고 이제 그냥 저기 뭐냐 동물로 실험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 섭취해서도 아니었고 다른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거죠. 회사를 살려보려고. 그랬다 하나 문제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저기 뭐지 약하고 같이 먹는 음료들이 있어요. 저도 저기 야쿠르트 거 한번 먹어봤었는데 자양강장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이제 신장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베끼셨대요. 남양에서. 그리고 지금 2개가 계속 아마 요번 주 내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주는 아마 코로나 관련된 거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개가 걸려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게 결론은 뭐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권리금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금이 비싸. 그러면 그 자리는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앱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이 원래 저거를 사시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려고 했었는데 못 샀어요. 왜 못 샀냐면 카카오톡에서 영어권을 너무 많이 부른 거죠. 카카오톡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거 살려면 돈 많이 내놔. 근데 그만큼 다음이 자금력이 안 됐죠.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게 장사가 잘 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가 창출이 여기 안 된다라고 써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어권은 100억입니다. 이런 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한테 너네가 만들어서 써 그러면은 회사들은 진짜를 쓸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부풀릴 거예요? 금액을 당연히 부풀리겠죠. 왜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고 사는 것만 인정하겠다? 돈 주고 사주는 것만 인정하겠다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자본이 10억짜리인 회사가 있어요. 얼마짜리요? 10억.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예요? 1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12억에 구입했어요. 그럼 얼마 더 줬죠? 2억 더 줬죠? 요게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억을 더 줬다라는 뜻은 이 회사의 가치가 2억만큼 회사가 더 뭐 된다? 잘 된다라는 뜻으로 보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왜냐면 10억짜리면 원래 얼마만 줘야 돼요? 10억만 줘야 되겠죠? 근데 웃돈을 더 줬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값어치가 높다란 얘기잖아요. 그 더 준 돈을 무슨 권이라 그래요? 영어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는 이거는 저희가 할 일은 없는데 감가상각은 이제 붕괴할 때 직접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왜 할 일이 없냐면 이거 컴퓨터가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이내요? 20년 이내. 그래서 20년 넘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일반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몇 년으로 해라.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몇 년으로 해야 될지 모르면 20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감가상각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정액법으로 하래요. 왜냐면 정액법이 가장 단순하니까.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뜻이 뭐냐면 이 개발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가 있고 무슨 단계가 있어요? 연구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연구라는 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해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파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연구가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기기에다 올려놓는 거 말고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충전되는 거. 이거 3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지금 우리 요 강의실 정도 되는 곳에서 아무데나 던져놔도 충전은 되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연구는 끝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전이 된다는 얘기는 공중에 뭐가 떠다니는 거죠? 전기가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기는 사람 몸에 나빠요. 맞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박 나는 겁니다. 이미 아마 무선 충전은 거의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기가 사람한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만 해결하면은 떼돈 벌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이 얘기를 언제 들었었냐면 그러니까 만드는 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초반에 나왔을 때 그때 모든 회사들이 그 다음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무선 충전.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 저거 있잖아요. 뭐지? 와이파이 땡기듯이 예,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충전도 뭐 하는 거예요? 당겨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거 성공하는 회사는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모니터들, TV들 이런 것들도 다 전기 꽂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만드는 사람은 대박이 아니라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전하는 거잖아요. 뭐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대박 날 거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효익이 없어요. 왜냐면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아직 팔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면은 효익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돈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썼었죠. 자가 창출 안 된다. 근데 유일하게 개발 단계는 개발은 자가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가가 뭐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자가 창출의 뜻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근데 이거를 왜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떤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다른 회사랑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해서
이제 연구하고 개발이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준비 다 해놓고 물건 판매하려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같이 개발한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그 개발에 성공한 거를 팔아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외부 업체랑 같이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어때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외부에서 알게 된 순간 다른 회사한테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개발 단계는 자가 창출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 교재 보면서 볼게요. 간단하게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영어권 특정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과수익력. 초과수익력의 뜻이 뭐냐면 장사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회사보다 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뭐 동종 업종에서 몇 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동종 업종에서 뭐 3위인 회사를 1위인 회사가 산다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웃돈을 주고 삽니다. 그 웃돈을 뭐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말고 그 밑에 개발비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자가 창출 뭐하다고요? 가능하다. 개발비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재산권에 뭐 실용신앙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153페이지에 거기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보면은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설치되어 있잖아요. 한글 프로그램도 있고,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거를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뭘로 잘 나오냐면, 회사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했대요. 그러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프로그램이 기억나시면 안 돼요. 뭐가 기억나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분계 문제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프로그램 나오면은 소프트웨어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159페이지 죄송합니다. 부채. 그래서 보시면 부채와 뭐요? 자본.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실 거는 부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채무를 이제 부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뭐라 그래요?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우리가 빚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부채는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 적어야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 비유동부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냐면은요. 뭐 거기 교재에도 있는데 종류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7번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별도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동성 장기부채에서 유동의 뜻이 뭐예요? 유동. 유동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는요?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때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비유동의 뜻은 몇 년 넘는다고요? 1년 넘어요. 유동은요? 1년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빚이라는 게 만약에 생겼어. 근데 내가 만약에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몇 년 후요? 3년 후. 그러면 잠을 자면 잘수록 3년이 2년 되고 2년이 1년 되고 이런 경우 발생하잖아요. 영영 안 오면 좋죠. 안 갚으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 갚는 날짜가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1년 이내가 되는 시점을 유동성 무슨 부채라 그래요? 장기부채라고 하는데 얘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언제요? 결산.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근데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재무에게는 남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죠? 주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남한테 보여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보여줘야 돼요? 대충 보여줘야 돼요? 상세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정보 제공을 할 때.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던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된 거예요? 1년 이내가 된 돈이야 라고 이제 정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몇 년 넘던 거예요? 1년 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된 거예요? 1년 이내가 된 거. 요거를 유동성 무슨 부채라 그래요? 장기부채라고 표현합니다. 외우진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많이 풀어요. 근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사채하고 퇴직.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채. 그래서 어쨌든 사채를 보시면은요. 사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이거는 회사채예요. 무슨 채라고요? 회사채인데 사채가 뭐 하는 거냐면 돈 빌리는 거예요. 뭐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무조건 내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 투자도 받잖아요. 예, 주식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를 할 수도 있다고요?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채에서 보시면 요건 외울 거예요. 나중에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라는 게 이자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요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요. 액면 이자율은 회사가 주는 이자예요. 누가 주는 이자예요? 회사.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은 은행이 주는 이자예요. 누가 주는 이자예요? 은행.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10% 주겠대요.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10% 주겠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 다 똑같은 거를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 가나 은행에 가나 금액은 어떻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똑같죠. 그러면 그때는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가시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살 때 시장을 가시는 분도 있고 마트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은 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트로 가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주차 문제예요. 아마 시장도 마트처럼 주차장이 좋으면 마트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떨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 저라도 마트 가는 길이나 시장 가는 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시장이 좀 더 가까운데 시장을 지금까지 제가 그 동네에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트 가면은 어쨌든 주차하기가 편하죠. 근데 만약에 양쪽 다 주차하기가 편해.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사에다 투자하면 10% 준대요. 근데 은행에다가 투자하면은 12% 준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회사로 가려고 그럴까요? 은행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은행으로 가려고 하겠죠. 몇 프로 더 주시니까 2%. 그러면 우리 회사 거는 안 팔리잖아요. 왜냐면 오는 손님들이 적으니까. 그러면 손님이 안 오려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맞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은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어.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잘 팔려. 그러면 가격을 내릴 필요는 없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회사한테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다 투자하면 7% 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가려고 그래요? 회사로 가려고 그래요? 회사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다 똑같아요. 집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남에 집값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네. 강남에다가 아예 5년 동안 매매를 불가능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으로 해서.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5년 동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싸게라도 해서 뭐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근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사고 파는 게 편하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비싸게 팔아도 뭐 하는 거예요? 팔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방은 난리잖아요. 가격 떨어지고 있어서. 왜냐면 저도 뭐 간혹 가다가 지방 내려갈 때 있지만 예, 지방으로 가면 인천만 해도 서울보다 집값이 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거.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문화적이나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을 받으려면은 어디에 사는 게 좀 더 혜택이 커요? 서울에 사는 게 혜택이 더 크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공연장이나 그런 게 어디 많아요? 서울에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혜택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뭐 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혜택적인 거부터 해서 교육적인 거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이 어쨌든 서울보다는 집값이 어떤 거예요? 쌀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지방이 서울보다 교육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서울 집값 떨어지겠죠. 맞죠? 근데 지금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로 가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우리가 주는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 많이 주면 살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팔아도 된다? 비싸게 팔아도 된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할증은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택시 때문에. 택시 12시 넘으면은 할증 요금 붙는다라는 건 대부분 알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줄 거야. 그러면 살 사람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요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비싸게, 조금 주면요 싸게. 그래서 우리 실제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이런 데에서 간혹 가다가 적금 막 5%짜리 뜰 때 있어요. 5%, 6%짜리. 요즘 이자율이 2%도 안 되잖아요. 그 5%, 6%짜리 뜨면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새벽부터 줄 서 계십니다. 은행 앞에. 그거 가입하려고. 왜냐면 하루에 선착순 몇 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뭐 5명, 10명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줄 서서 그 적금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했더니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 줄 섰다고. 근데 진짜 줄 서서 가입해요. 그 다음에 사채 상각. 사채 상각을 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요 파트예요.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여기 되게 시험 문제 잘 내요. 요 파트, 요 부분. 상가액 관련된 거.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에 보세요. 이제 사채 상각을 하는데 이건 왜 시험 문제 내냐면은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거든요. 할증은 비싸. 맞죠? 할인은요? 싸. 그러면 둘이서 같은 뜻이에요? 반대예요? 반대죠. 뜻 자체가. 네, 그러면 결과값도 같은 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요 상각만 똑같은 쪽으로 가요. 할증이든 할인이든 둘 다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교재 175페이지 2번 문제 있거든요. 1번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그다음에 같이 보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사채 상극 나오면 무조건 둘 다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는 몰라도 이건 알거든요. 할증은 비싸. 할인은 뭐예요? 싸. 그러니까 할증과 할인은 같은 쪽이에요?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반대죠. 그러니까 할증이 증가한대. 그러면 할인은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채 쪽 나오면 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잘 나와 봐야 3년이나 5년에 한 문제긴 해요. 근데 요 정도는 기억했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한두 개 잘 맞으시면 시험 볼 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자격증 준비하실 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긴 한데 저희가 70점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70점에 두시면 안 돼요. 목표는 10점 더 위쪽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몇 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80점 목표로. 왜 그러냐면 내가 평소에 80점대 나와. 근데 시험 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분은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에서 연습하실 땐 무조건 80점 넘거든요. 근데 시험장만 가면 60점대가 나와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러셨냐면 나중에 잠깐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긴장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만 가면 볼펜을 드는 순간 볼펜이 덜덜덜 떨린대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분도 있고 거꾸로 여기에선 되게 못하는데 시험장만 가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케바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긴장해서 한두 개 더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맨날 보면은 70점대 초반 나와. 이런 분들은 시험장 가서 실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80점대 초반 나와. 그러면 한두 개 실수해도 70점대로 끝나니까. 그래서 항상 자격증은 한 10점 정도 위에를 목표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볼 건데 내일은 요거 관련돼서 볼 거예요.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이랑 이제 자본 관련돼서 보면은 재무회계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틀이면 원가회계 끝나요. 그 다음에 이틀이면은 부가가치세 끝나요. 그래서 요속도로 나가면 빠르면 이번 주 말 23일, 늦으면 26일부터 실기 나갈 거예요. 실기는 이틀이면 끝납니다. 실기 할 게 없어요. 실기가 그냥 열심히 타이핑 치면 땡인지라 이틀이면 설명 다 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상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새로운 거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